네, 파이널 타겟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유경훈 마스터님의 종목 챙겨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한미약품 가져왔습니다. 한미약품이요. 네. 예, 기억납니다. 한미약품 지난번에도 언급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체지방은 줄이고 근력량은 맞습니다. 늘린다. 뭐 이렇게 네. 설명해 주셨던. 네, 신개념 비만 치료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요즘 미국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큽니다. 특히 요즘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힘이 정말 없어요. 물론 반등은 하지만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식으로 흐름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못 나왔어요. 물론 잘 나온 당기순이익은 잘 나왔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으면서 실적이 보통 이 정도면 그냥 못 나왔다는 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미약품의 주가가 이미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은 그래 못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호재도 악재도 없었는데 이제 오늘 리포트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또 증권가에서도 하나같이 다 목표가를 높게 잡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장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장중에 벌써 11% 정도 급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지난 시간에 재방송 보셨으면 지금 뭐 10%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좋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시기라서 오히려 더 빠른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주가가 작년에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경영권 분쟁. 네. 이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끄럽잖아요. 아직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한미약품은 조용히 끝나버렸어요. 경영권 분쟁 심하게 뭐가 막 서로 가족 간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나버렸고 경영권 분쟁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완전히 해소가 되게 되면서 여러 리스크는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고려아연처럼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 급등 몇 배짜리를 노리셨던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니까 이 종목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이제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로 이제 판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임상에 대한 결과들 나올 예정인데 가장 빠른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한 달 뒤, 2달 뒤죠. 2달 뒤에 6월 20일부터 23일 날 사이에 이제 열리게 되는 미국의 당뇨학회에서 비만 치료제 미국 임상 1상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요즘에는 차기 실험들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6월 초까지는 저는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임상 결과 나오고 나서 꺾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 꺾일 만한 이유는 저는 크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 한미약품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미약품의 경우는 말씀 아까 해주신 대로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총 3가지 라인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이제 소식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경구용이 되게 이슈들이 핫하죠. 되고 있죠. 근데 한미약품은 약간 주사제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경구용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나중에까지 경구용이 저는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거든요. 주사제는 분명히 가격이 쌀 거예요. 먹는 거는 편한 만큼 비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차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어떤 약 성분이 몸에 안 받는 사람은 주사제를 맞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사제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쪽에서 가장 바닥에서 올라오고 늦게 올라오는 종목이지만 괜찮은 회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다올증권에서는 목표가를 38만 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원래 39만 원이었다 좀 깎았더라고요. 그래도 38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정고점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요. 한 35만 원 정도가 부담스럽다는 판단하에 목표가는 34만 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현 구간 대비해서 대략 한 30% 이상을 저는 노리고 있는 거니까 한번 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20만 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 추천 기준이어서 이것도 제가 우리 피디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조금 높이도록 할게요.
손절가 20만 원 가져왔는데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이렇게 좀 수정해서 전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받았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자리에서 30%가량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까지 34만 원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착 섹터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 어디를 보셨나요? 특징적인 섹터요. 오늘 제가 사실 가져온 업종들은 그렇게 기복이 많이 없는 것들만 제가 가져왔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가고 있는데 오늘 특징 섹터는 변동성이 큰 것들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대선 후보에 관련한 종목 중인데 형지 INC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인가요? 네, 첫 맞습니다. 번째 특징. 네. 오늘 상한가도 올라갔고 이재명 후보에 관련해서 올라가던 주식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였어요. 끝까지 빠지지도 않고 오늘 애초부터 장 초반에 상한가에 가버려서 잠깐 풀린 걸 제외하고서는 끝까지 살아남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시호가에 빠지거나 그러면 되게 위험한 자리인데 다행히 잘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내일 있을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결과들이 나쁘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네. 저는 금요일 날 이거는 거의 뭐 급등할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라도 뭐 당연한 거겠지만 내일 뭐 판결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매물대와 그 매물대를 돌파하기 직전이라는 거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파란색 화살표를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려요. 왜냐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매물대고 이 형지 INC는 한 1,95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매물입니다. 쉽게 못 넘어가지만 넘어가면 급등이에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 와 있어요. 딱 거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이 상태로 잘 마무리되면은 금요일 날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져서 보유하시는 분들 혹시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전 수익이라면은 파는 것도 괜찮겠지만 네. 뭐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형제 INC 받았습니다. 지금 자리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오케이 사인 주신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 섹터 볼 텐데 어딜까요?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주 중에 하나인 웹툰, 웹툰. 엔터 가져왔습니다. 오늘 좋더라고요, 네, 웹툰주.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었고요. 네. 이제 미스터블루 가져오게 됐는데 사실 이게 웹툰 쪽에서 주가가 만약에 터지는 게 많았으면은 좀 주도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아쉽게도 차익 실현이 되게 많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웹툰 쪽은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물론 좋은 재료이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됐고요. 미스터블루가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벌써 한 100% 정도 올랐어요. 워낙에 저점에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은근슬쩍 많이 올라온 주식이라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고 제 차트로 보게 되면 약간의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제 차트에서는 한 1,800원대 중반부터 매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오늘 1,800원 못 넘어갔거든요. 그럼 1,800원부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큰 재료가 필요한데 그 대통령 후보가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는 정책인데도 밀린다는 거는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나중에 정책 더 좋아지고 실적 잘 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눈앞에 시세만 보고 투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웹툰 관련주 이 종목을 비롯해서 다른 웹툰주들도 이제는 좀 파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1, 2주 뒤에 다시 한번 또 저는 반등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정리하시고 눌림목 다시 한번 공략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따라가자라는 사인이 아니라요. 오히려 들고 계시다면 이제는 좀 정리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님과 내일장 전략 챙겨볼 텐데 네. 휴일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네네네. 결국에 이제 금요일 전략. 사실상 5월에 포트 점검, 포트 전략 어떻게 짜볼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네. 미국의 빅테크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실적들이 되게 애매해요. 엄청 잘 나온 기업도 없었을 뿐더러 높았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연간 실적에 이어서 한번 깨졌죠. 1분기 실적에서 지금 또다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미국 물가 지표랑 고용 지표 나오고요.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그 중요 지표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물가 같은 경우는 되게 높게 올라가는 거를
관세가 붙으면 무조건 물가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가 지표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거기다가 고용 지표가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졸트 보고서가 네. 되게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러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 지표가 오늘 밤에 나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미국장이 무너지느냐 올라가느냐를 보고 우리 한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이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국도 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전략이 많이 엇갈릴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반사이익 쪽에 좀 한 표를 주고 싶은 상황이라서 오늘 밤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제가 밤에 깨어 있다가 우리 무료 정보방에다가 지표 발표 나오는 거에 대한 저의 의견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오늘 밤 지표 같이 한번 지켜보고 또 대응 전략 세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 실적인데 내일 아침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장 끝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 이렇게 나오는데 M7 중에 2개가 나온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또 며칠 때 애플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되게 중요한데 M7이 과연 M7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장 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술주에서 다른 걸로 눈을 돌리시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쪽이 안 좋다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셔야 되는 상황이 이번 주에 결정이 되는 거라 그런 실적들 저는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 결국 우리 국장 투자 전략들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저도 보고 나서 전략을 세울 거니까 저도 시나리오를 몇 개 갖고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희 또 공개 방송,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일부 풀어드릴 거고 저희 또 QR코드 들어오시는 무료 저희 정보방에서 또 풀어드릴 텐데 제가 공개 방송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대신 제가 무료 우리 정보방은 정말 매일매일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이쪽을 통해서 계속 정보 업데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의 정보방 여기입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카메라 열고 사진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4시부터 함께할 공개 방송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경훈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